2020년 8월 18일 화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현대백화점그룹, SK바이오랜드 인수, 뷰티 헬스케어로 돌파구. 현대백화점그룹이 국내 1위 천연 화장품 원료 회사인 SK바이오랜드를 인수합니다. 주력 사업인 오프라인 유통업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뷰티 산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인수는 그룹의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한다는 성격을 띱니다. 뷰티나 헬스케어 산업은 성장성이 비교적 높은 고부가 가치 사업으로 꼽힙니다. 온라인 쇼핑의 공세에 고민해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화장품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이유입니다. 이스타항공, 재매각 나선다. 실상은 난기류.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파산 위기에 몰린 이스타항공이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고 재매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의 현재 상태와 저비용 항공사 업계 현실 때문에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신청 전매각에 나서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회생 대신 청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바닥도른 코픽스. 1%대 주담대 금리 어디까지 내려가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새로 받으려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코픽스가 2달 연속으로 0%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코픽스가 계속 떨어지는 건 은행이 전례 없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정기예 적금, 양도성 예금 증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한 값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코스피 2.4% 하락, 코스닥 800선 턱걸이. 18일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46% 하락한 2348.24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이에 그동안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개인이 이날에는 5,269억 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 기관이 4,781억 원, 외국인이 722억 원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2차 코로나 우려의 기업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비상경영체제 재가동. 코로나19 재확산 속도가 심상치 않자 비상경영체제를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SK그룹, LG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세에 따라 재택, 유연근무로 근무 인원을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나서며 확산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는 무기한, 네이버는 이달까지 전면 재택근무를, NC소프트, 넥슨, NHN도 순환 재택근무와 일부 원격 근무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IT 업체들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 외식 등 전 부문에서 타격이 예상됩니다. 할리스 매각전 본격화. KG그룹도 인수전 가세. KG그룹이 할리스커피 인수전에 참여합니다. 지난해 기업가치 1조 원가량의 매각한 테림 포장에 이어 RMMPE가 다시 한번 투자 회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할리스 F&B의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지난달 말 진행한 본입 차례 KG그룹을 비롯한 복수의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할리스 F&B는 할리스커피와 디초콜릿 커피앤드 등의 커피 브랜드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전문점입니다. 서울 대방동 군부지에 공동주택 들어선다. 서울 대방동 군부지에 서울도심 공동주택이 들어섭니다. 고양 이엣 삼성조 부지는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고, 수원 이엣 서울대 농대 부지는 물류센터 연구개발 시설 부지로 조성됩니다. 울산 덕하역 폐선 부지에는 역세권 신혼희망주택이 만들어집니다. 아울러 정부는 토지 위탁 개발로 조성된 일부 부지를 민간에 50년간 장기 임대해 시설물을 건축 운영하고 운영기간 임대료를 받는 토지 장기 임대 부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 여행사 다 망하는 코로나 불황에도 400억 투자받은 이 사람.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체는 단연 여행업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400억 원대 투자를 받은 여행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여행 플랫폼 기업 마이리얼 트립입니다. 이 회사 이동건 대표를 최근 만났습니다. 그는 투자받은 돈을 활용해 코로나 이후의 여행을 미리 설계해 나가겠다. 또 개발 인력을 더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2012년 창업한 마이리얼 트립은 현재까지 누적 투자액 82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2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마이리얼 트립은 여행지 현지 투어 항공권을 중개하는 여행 플랫폼입니다. 해외여행 붐과 맞물려 거래액이 47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러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1월까지 하루에 1만 건 넘게 들어오던 예약이 4월에는 40여 건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답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국 국내 여행으로 무게중심을 바꿨습니다. 2분기 깜짝 실적 낸 증권사, 자산 건전성도 좋아졌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57개 증권사의 평균 NCR은 606.9%로 올해 1분기 545.9%보다 61%포인트 개선됐습니다. NCR이란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순자본 비율이 50에서 100%면 경영 개선 권고를 받고 50% 미만일 경우 경영 개선 요구를 받게 됩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경영 개선 명령 대상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의 NCR이 개선된 것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대비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테슬라, 전기차 배송비 나 몰라라. 불공정 약관 없앤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국내에서 차량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만 배상하고 나머지 대부분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도록 했던 약관을 고쳤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테슬라 자동차의 국내 매매 약관 가운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 5곳을 고치도록 명령에 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국내에 첫 전기차 판매를 시작한 테슬라는 3년간 1만 대 넘는 차량을 팔아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약관을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은행 전국민 3명 중 1명은 봉쇄 강화 시 일자리 위험.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가 벌어질 경우 국내 취업자의 3분의 1이 일자리 위험을 겪을 거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어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가운데 일자리 타격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고용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인구는 재택근무가 어렵고 비필수적인 일자리로 전체 35%를 차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려움 겪을 수 있는 일자리는 대면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일자리로 이들의 비중도 전체 46%에 달했습니다. 국내 연구진, 전 세계 4번째 영장류 코로나19 치료 효과 확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영장류 감염 모델 실험을 통해 일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효능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생명연에 따르면 올해 3월 국내 산학연 수요조사에 착수, 백신 치료제 후보물질을 선정해 치료 효과를 검증해왔습니다. 이 연구는 생명연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안전 3등급 시설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생명연은 지난 6월 세계에서 4번째로 코로나19 영장류 감염 모델 개발에 성공했고 뒤이어 전임상 단계인 영장류 감염 모델 실험에서 일부 후보물질의 항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퀀텀닷 디스플레이 선보인 중국. 한국 따돌리고 한국용 디스플레이 선점. 중국 최대 패널 업체 BOE가 삼성 LG를 따돌리고 글로벌 대형 항공사에 최첨단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공급합니다. 한국이 주도한 LCD 시장을 잠식한 중국은 OLED와 퀀텀닷 디스플레이 추격에 이어 신산업 분야도 넘보고 있습니다. 항공용 디스플레이는 고사양은 물론 높은 신뢰성을 요구합니다. BOE가 에어버스와 손잡은 것은 국제민간 항공전자 시스템 표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로 쪼그라든 예식 신행. 대신 럭셔리 혼수 사자.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혼수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외 신혼여행도 어려워지고 예식을 미루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대신 아낀 비용을 럭셔리 혼수 제품에 집중 투자하는 분위기입니다. 혼수 고급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올 가을 혼수 시장도 뜨겁게 달궈질 전망입니다. LG 힘쏟는 전장 사업도 코로나 여파. 하반기 회복 기대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공을 들이고 있는 전장 사업이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업황 부진으로 실적 회복이 더뎌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주가 꾸준히 이어지고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자동차 업황 부진으로 실적은 지지부진합니다. LG전자 전장사업본부는 2분기 매출 9,122억 원, 영업손실 2,025억 원을 거뒀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5.9% 감소했고 영업손실 규모는 4배로 커졌습니다. 물 건너간 해외 출장. 모니터 보고 스프링 서머 신상 주문. 코로나19로 해외 출장길이 막히면서 유통 패션 업계 바이어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수입 상품을 직접 보고 주문하지 못하게 되면서 컴퓨터 모니터에 의존해 주문을 넣어야 하는 상황.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전망이라 바이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새로운 업무 방식에 적응 중입니다. 코로나19로 패션 관계자들은 한자리에서 모이기가 어려워졌지만 일반 소비자들과 브랜드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앞서 런던, 파리 패션 위크 등 주요 패션 행사들도 디지털 패션 위크로 대체됐습니다. 실적 쇼크 한국가스공사 6% 급락. 올해 배당 없을 것.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실적 쇼크로 휘청됐습니다. 대표적 배당주로 불려왔지만 올해 배당 여력이 사라지면서 투자 매력도 반감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가스공사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4조 946억 원, 영업손실은 적자 전환한 9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자산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시급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독려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LNG는 석탄을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조명되고 있지만 결국 화석연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자들이 외면하면 주가는 약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화웨이의 반도체 공급 못하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초긴장. 미국 상무부가 중국 화웨이 추가 제재안을 17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화웨이가 미국 기술이나 장비로 만든 반도체를 조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안 쓰는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에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이 강화된 규제에 적용을 받을 전망입니다. 화웨이의 연 10조 원 안팎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만약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길이 막히면 단기적으론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론 화웨이의 자리를 다른 기업이 대체할 것이기 때문에 디램과 낸드 플래시 수요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낙관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대 적자 전환 코로나19에 엇갈린 가구업계 실적. 18일 가구업계에 따르면 한샘과 현대리바트, 신세계의 가구 부문 자회사 까사미아는 올해 상반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수혜를 입은 이들은 종합가구 업체로 지체 쇼핑몰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무용 가구와 B2B를 중심으로 한 업체들은 손실을 면치 못했습니다. 사무용 가구 전문 업체인 퍼시스와 코아스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약 10%가량 떨어졌습니다. 코아스는 올해 상반기 적자 전환했습니다. 커지는 앱 수수료 갈등. 애플,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도 해지. 애플이 자체 결제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한 데 이어 개발사인 에픽게임즈 개발자 계정 해지를 통보하면서 앱 수수료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은 즉각 수수료 정책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삭제했습니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해 애플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